네, 그리고 이제 타입 어설션이라는 거를 할 건데, 얘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타입 어설션을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형식 어설션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한국말로. 그래서 그냥 타입 어설션이라고 썼고요. 얘는 형 변환과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 변환은 아예 데이터 구조 자체를 바꿔서 얘한테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인트인데 뭐 딴 데 넣으면 뭐 잘리고 막 이런 아예 데이터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한테 타입이 이거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체킹을 하는 도중에만 쓰이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 타입으로 변환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용 사례는 그 더 넓은 범위의 타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니온 타입처럼 여러 개의 타입이 가능한 타입인데, 얘가 여기서는 뭐 딱 요 타입만 될 수 있는 상황이야 라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확신을 하면은 그 부분을 타입 어설션으로 강제를 해주는 거예요. 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변수에 뒤에 as 붙여서 강제할 타입 이름을 쓰는 거죠. 아니면은 앞에 이렇게 요거를 하고 강제할 타입을 쓰고 변수 쓰는 건데, 뭐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하고 타입을 쓰게 되면 얘는 그 JSX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다른 문법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앞에 걸로 as를 붙여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어딘가에 할당할 때 그 타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 데이터 자체가 실제로 변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요.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얘가 확실하게 그거라는 신뢰를 못하면 쓰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신뢰를 주는 부분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를 속인다는 거는 실제로 런타임에서 에러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쓸 때는 조금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알리아스를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의 어떤 그러니까 타입을 변수에 넣어서 그 변수를 쓴다는 느낌이에요. 얘를 별칭으로 쓰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타입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타입, 얘를 원래 나는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난 여기서 내 스트링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꽤나 있는데, 얘는 이제 뭐 뒤에서 확인하겠지만은 인터페이스랑 다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땐 쓰지 말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주로 쓰는 상황은 프리미티브 타입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죽어도 안 쓰겠죠. 프리미티브 타입은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부르는 거고, 유니온 타입은 이제 유니온 타입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죠. 튜플이란 건 지난주에 배웠고, 이런 애들은 사실 한 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러 번 쓸 때는 얘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쓰고 계속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따로 빼서 얘를 얘라고 부른다 라고 할 때 쓰는 위주고요. 그리고 사실 기타 직접 작성해야 하는 타입을 다른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기타 다른 용도가 있다는 건데, 얘를 쓸 때는 좀 저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그 타입 알리아스와 함께 쓰이는 다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를 같이 쓸 경우에 뭐 이 타입이 특정 다른 타입들이 될 수 있다라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얘는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을 알리아싱 하는 건데, 쓸 필요가 없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유니온 타입이라는 걸 아예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니온 타입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할게요. 유니온 타입은 그냥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랑 가장 비슷한 거는 사실 N이잖아요. N이는 그러니까 모든 게 될 수 있다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구체적인 거예요. N이는 정말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데 이 유니온 타입은 그 중에서 정말 될 수 있는 애들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가장 넓은 범위의 가능성이 있는 타입일 것이고 얘가 아니라 이번 이 케이스에서는 나는 스트링 또는 넘버만 돼 라고 하면 이 값에는 뭐 스트링만 들어올 수 있겠죠. 스트링이나 넘버만 들어올 수 있겠죠. 스트링 문제 없고 B는 뭐 0 이렇게 넣으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렛이니까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스트링이랑 넘버로 해서 이런 건데 훨씬 복잡한 타입으로 하면 훨씬 복잡한 유니온 타입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이제 오화의 느낌으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런 케이스인데 이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B를 했는데 얘가 뭐 중간에 어떻다 뭐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유니온 타입을 이렇게 타입 알리아스가 없으면 이거 매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를 타입이라는 이름 붙여서 나는 스트링 또는 넘버가 가능한 타입을 하나 만들래. 만든다기보다는 얘를 의미하도록 할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그 자리에 이렇게 쓰면 밑에서 쓸 때도 알아보기도 쉽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부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온 타입에서는 좀 그래도 유용한 편이죠. 타입 알리아스가 있는 게 없으면 귀찮겠죠. 그리고 튜플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튜플 했었죠. 튜플이 얘예요. 어레이처럼 생겼는데 중간에 타입이 다 다를 수 있는 어레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뭐 예제 코드 해볼 필요도 없이 이 부분을 이렇게 펄슨 튜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도 한 번 쓸 때는 그냥 저 같으면 스트링 넘버 쓸 텐데 이거를 여러 번 뭐 여기서도 쓰고 밑에서도 쓰고 뭐 그럴 경우에는 타입을 따로 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퀴즈를 지난주에도 이제 숙제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 있으셔가지고 퀴즈를 낼게요. 그래서 이 타입 알리아스를 여기까지 쓰면 굉장히 쉽고 좋아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제네릭을 안 배웠는데 제가 여기서 제네릭을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타입 알리아스로 제네릭을 표현하는 방법을 문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고 해보세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제네릭을 배우겠죠? 그때 그 이후에 타입 알리아스를 제네릭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입 알리아스와 키 오브 키워드를 이용하는 건데 키 오브 키워드는 2.1에서 새로 나온 스펙이에요. 그래서 잘 안 써요. 근데 쓰면 되게 편해 보여요. 저도 어떻게 쓰는지는 아는데 이게 도입이 좀 잘 어렵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친숙하게 하시려면은 한번 직접 키 오브 키워드를 이용해서 타입을 룩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약에 A와 B를 어떤 함수의 인자로 넣으면 A와 B의 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A에 B가 있는지, A 안에 B 타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캐치해내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컴파일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키 오브 키워드를 이용하면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타입 알리아스와 키 오브 키워드를 이용하면 그 프로퍼티 이름으로 된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 타입이 타입으로 나와요. 그걸 어디다 쓰냐 하실 테지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게 제가 그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이 스펙 설명에 관련된 이건데 한 5편이 있는데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왜 키오브를 쓰면 얘가 뭐 다른 그 타입과의 관계를 규명해서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 지금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빼는 거예요. 왜냐면은 키오브도 들어가는데 제네릭도 들어가고 이게 좀 그래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 마치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랑 차이점이 중요한데 그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입 알리아스는 그냥 언제 써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어차피 주로 하시는 건 인터페이스 만들고 클래스 만드는 일일 테니까 그러다 보면은 얘를 굳이 인터페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느낌의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데 걔한테 그냥 타입 알리아스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디클레어 딴 쪽에서 뭔가 선언을 했는데 얘가 여기서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알리아스 타입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리아스 타입은 알리아스라는 이름의 타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뭔가 치환돼 가리켜 있는 거죠. 이 리터럴 다른 요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이죠. 요 타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인터페이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인터페이스에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을 시도를 할 때 뭔가 잘못됐을 때 이 타입이 어떤 게 잘못됐다고 알려줄 때 알리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 이름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의 이 타입은 잘못된 거야.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근데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타입 오브를 가지고 뭔가를 이 타입 오브가 아니라 타입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얘끼리는 상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속, 임플리멘트 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속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쨌든 뭐 의미가 없어요. 타입끼리 서로 상속받고 상속하고 이런 건 자체는 아예 문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얘를 인터페이스처럼 쓰니까 인터페이스처럼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인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터페이스처럼 얘를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 타입 알리아스를 상속받아서 뭔가 구현하고 이 인터페이스가 이 타입 알리아스를 상속하고 이런 구조까지는 인터페이스 수준의 처리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권장하는 패턴이 아니죠.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냥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을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뭔가 다음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실 거면 그냥 인터페이스 쓰시는 게 훨씬 더 명시적으로 알아보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뭔가 디버깅에 잘못되면 컴파일 타임에 잘못되면 너는 지금 펄슨 인터페이스에서 뭐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너는 뭐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 리터럴 타입에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안 되는 건 똑같이 인터페이스처럼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네. 거에서 인터페이스와의 차이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처럼 쓸 수 있는 거지 인터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처럼 얘가 상속받는 구조는 되지만 얘가 다른 걸 상속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모습은 비슷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터페이스라는 걸 사실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는 만약에 타입스크립트 코드에서 인터페이스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컴파일이 되면은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부분은 소스 코드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소스로 컴파일 되는 거예요. 타입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딱 어떤 실존하는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컴파일에서 뭔가를 비교하고 타입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그런 의미 수준에서 쓰는 거는 된다 이 얘기예요.